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주TV의 고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양은 정신이 혼미한 것을 개선한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였네요. 자, 여기 보니까 왼쪽 그림에 봐도 이게 동물 생약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원은 난장이 사향노루, 모슈스, 여기 보면 베르조프스키, 러시아의 학자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 보면 베르조프스키라고 하는 분, 러시아의 사향노루 연구 과학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이분의 이름이 종명으로 붙었군요. 그래서 모슈스 속에 속하고 베레조브스키라고 하는 종명이 붙은 것은 난쟁이 사양노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양노루 그랬는데 모슈스 여기 보면 크리소가스터라고 소개했는데, 자, 크리소가스터란 말은 그리스어로서 그리스어는 서리를 의미하고 그쵸, 차한 거네요. 서리빨이 섰다 이러잖아요. 가스터는 역시 위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차가운 위장을 의미한다. 뭐 이런 종명이 그렇게 붙은 겁니다. 사양노루, 그러니까 모스페루스라고 하는 그런 학명이 붙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와 같은 학명이 붙은 것은 제 생각에는 여기 신온난 약물이잖아요. 자, 한방요능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맵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이것은 이 사양노루, 특히 사양은 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죠? 종명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가운 위, 뭐 이렇게 종명이 붙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도 소개할 수 있는데, 자, 산사양노루죠. 그거의 종명입니다. 자, 사양노루는 모슈스 모시페루스라고 그랬는데, 이 모시페루스라는 말은 야생, 와일드, 그죠? 야생을 의미한다 하는 것과 이 모슈스라고 하는 사양노루와 야생을 의미하는 페루스가 합성된 말이다. 모시페루스는 야생 사양노루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실제로 사양노루의 학명은 모슈스 모시페루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학명, 광명이라고도 하지만 이와 같은 학명 안에 내재되어 있는 라틴어를 근간으로 하는 이 학명의 뜻을 좀 이해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전문적으로 학명을 암기해야만 하고 면허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늘 이 학명 유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는 것은 그런 의미. 어쨌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암기도 공부고요.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학문을 이해하는 지혜, 이치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일본의 수학자 중에 필드상을 수상하신 분,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크먼노 학문의 발견이란 책,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단행본으로 그걸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학문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학문의 이치를 깨닫는 순간의 즐거움, 그죠? 그 순간 때문에 학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치를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부단히 힘들고 괴로운
암기 내지는 그렇죠 공부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괴로움을 혹사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그걸 극복해야만이 과학적 이치나 학문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기쁨 때문에 학문을 한다라고 히로나카 헤이스케 선생은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대학의 교수로서 재직을 쭉 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그 학문의 즐거움이란 책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험난한 학문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려준 학자이기 때문에 늘 그 책을 한 번씩은 읽어봐라 이렇게 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도 왜 뜬금없이 이런 뭐 라틴어에 무슨 어원 유래까지 공부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남기고 또 남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뜻도 한번 음미하고 쳐다보면 쉽게 머릿속에 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학대학을 다니면서 이것을 학명을 무턱대고 외우라고 제가 84번 버스 옛날 그 콩나물 버스에서 프레시 카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학명 이름 쓰고 그 다음에 효능 쓰고 성분 쓰고 그 다음에 생산지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약초들을 암기하고 막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회의감에 휩싸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이 없이는 오늘날 고 교수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잘 거쳤던 나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기생들한테도 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사양의 한방효능을 한번 보죠. 신온하다. 맵고 따뜻한 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장과 비장경맥으로 기경한다. 아까 학명 중에 위장을 그죠? 서늘한 위장을 그죠? 서늘한 서리빨이 있는 그런 위장이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산사약노루죠. 크리소가스터라고. 자 여기 보면 이 사양이 들어가서 약효를 발휘하는 것이 심장과 위장은 이 비장의 그죠? 5장 6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중부와 심장으로 기경하는 약인데 그것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소가스토라고 하는 산사연노루의 학명이 붙었다라고 제가 그랬을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 한방효능을 이렇게 꿰뚫어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비위가 허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침이 많이 고이고 백태가 끼지 않고 대부분 입안이 수분무퇴하면서 침이 흥건히 고이고 침을 질질 흘리는 어린아이 때 이런 경우 보통 중부 비위가 허한한 사람이다. 차가운 사람이다. 그러죠. 이런 비위가 허한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나 밀가루 것이나 뭐 보리나 이런 거 전부 다 싫어합니다. 꼭 쌀밥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좀 찬 거 먹으면 바로 복통이 오고 배 아프다 그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달라고 요구하죠. 이런 분들은 비위가 찬 분이겠구나. 사상의학에서 말하면 소음인들이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심장이 차갑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심장은 참 오행으로 말하면은 화에 해당하는 그런 장기고, 그런데 이게 차가워지면 심장 박동이 제대로 잘 안 되겠죠? 그죠? 심장 박동이 잘 안 될 겁니다. 심장은 좀 따뜻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열이 마르면 또 이제 망동해가지고, 그때는 뭐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오겠지만은, 정상적인 심장 박동이 이루어지려면 심장은 좀 따뜻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차가워져 가지고는 심장 박동이 정상적이지 못할 수 있다. 심장이 뭐 박동수가 느려진다든가 부정맥이 온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사양은 심장을 정상적으로 운행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 비위가 허안해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성리 규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의서에 써 있는 한방 효능을 한번 보죠. 세 가지가 있는데, 개규성신한다 그랬는데, 자, 이것은 구멍을 연다는 말인데, 구멍은 무슨 뜻인가? 여기 밑에 제가 구규를 열어주고 정신을 깨운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규가 막히면 그죠? 정신을 잃게 되겠군요. 한의학적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구규라고 하는 게 그럼 뭔가 하는 것인데, 우리 머리에는 말이죠. 자,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 그러면 몇 개입니까? 2, 4, 6, 7. 머리에는 7개 구멍이 있군요. 그런데 9개 구멍은 또 뭡니까? 그랬는데, 자, 아래에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랫부분에 있는 구멍 2개와 얼굴에 있는 구멍 7개, 7규를 합해서 9규다. 이렇게. 이 구멍이 막히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잃게 된다라고 소개를 한의학적 개념으로 소개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럴 때 이 구규를 열어줘서 막혔다고 하면 그걸 열어줘가지고 정신을 깨워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규성신한다. 그래서 이 사양을 본초서에서는 개규약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멍을 열어주는 약, 구규를 열어주는 약, 9개 구멍을 열어주는 약, 그렇게 해가지고 성신한다. 정신을 그죠? 깨워준다. 그러니까 이 사양이 들어간 약은요,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을 잃고 이럴 경우에 정신을 깨워주는 약이다. 자, 그러면 우황청심환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 사양이 들어가 있는 그죠? 처방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공진단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신이 혼미한 경우에 정신을 깨우는 약으로 이 사양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신을 잃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중풍 맞았을 때 주로 그렇습니다. 중풍이라 하면 한의학적인 것은 간담의 열사가 아주 극히 심할 때, 간의 열사가 극히 심할 때 간풍이 휘몰아치면서 뇌 혈관을 때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병을 중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람 맞았다 하지만 그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냐? 간에서 뜨거운 바람이 휘몰아 위로 올라오면서 상염하면서 뇌를 치는 거죠. 이걸 중풍 맞았다, 바람 맞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찬바람 바깥에서 맞으면 감기 걸렸다 그러지만 이 몸 안에서 동하는 뜨거운 바람, 특히 간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 이 간에서 그러면 왜 열이 납니까? 그 노여운 감정 때문에 그래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뭔가 하여튼 불 때는 인간이 옆에 있는 거죠. 제가 좀 저속한 말을 과하게 썼나요? 인간 뭐 어때? 그런 인간들을 인간이라고 해야지. 인간 같지 않은 개돼지들을 인간이라고 그래.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뭐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개돼지 같은 인간들도 많죠.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지 않고 인간이 인간도리를 못하고 인간이 배신이나 하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인간들 뭐 한둘입니까? 참 죽어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간들 보면 이제 간에서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걸 해울하지 않으면요 내 머리 중풍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거기에 또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니 그런 인간 뭐 그러려니 죽어서 저 지옥으로 가겠지. 하나님이 뭐 가만히 두시겠나? 하나님이 그래서 계신 거지. 그런 인간들 잘 먹고 잘 살게 계속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가게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개돼지가 안 되려면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참 말이죠. 저도 그런 거 보면 열불이 나서 화병 걸릴까봐 늘 걱정이 되지만 그러지 말아야죠. 뭐 내가 나 다치면 뭐 나만 손해지 뭐 그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삽니다. 열불 나면 기도하고 삽니다. 용서하라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개돼지다 이렇게 보면서 자 개규성신 그 다음에 활혈소정이다.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부종을 가라앉히고 그렇죠. 혈의 운행을 활발하게 하고 몸이 붓는 것을 가라앉힌다.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하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 이런 게 잘 그죠? 네,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활혈소정한다. 그러니까 사양은 혈액순환약이구나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혼미한 것을 깨워주는 약이요 혈액순환약이군요. 근데 왜 갑자기 활혈이란 말이 나올까? 잘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게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따뜻하게 하면 한방의학을 좀 공부했다는 분들은 아마 이 심장은 혈을 주관한다 라는 말을 배울 겁니다. 황제내경에도 아주 기본적인 정의로 설명을 하고 있죠. 심장은 혈을 주관한다. 혈액과 혈관을 주관한다. 비위는 우리 몸의 살을 주관한다. 이렇게 육을 주관한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혈액순환이란 얘기는 이 심장으로 기경해서 심장을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심장은 혈을 주관하고 혈을 정상화하는 혈관과 혈을 정상화하는 효능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경타태한다. 이 말은 생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여성들의 생리를 나오게 하고 통경하게 하고 타태란 말은 이 태아를 낙태시킬 수도 있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한 그런 분들은 이 사양을 그쵸? 복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건강식품은 섭취한다란 말을 하죠. 법적인 용어고 약은 사양은 약이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복용한다란 말을 씁니다. 단어 선택을.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데 보면 복용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하루에 뭐 3회 하나씩 정제를 섭취한다. 이것은 건강기능식품, 식품에서 하는 말이고 약에서는 한 알씩 3번 복용하십시오 란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고 임상에 넘어가면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태란 말은 유산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임신이 그렇죠? 유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이 사양은 임신부는 그 많은 약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앞으로 한의사가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약사가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한약사가 되는 그런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일반인이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최소한 학부 이상 석박사 과정에서 들을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듣는다 하면은 이런 전문적인 채널에서는 정말로 전문가로서 거듭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단 1분도 못 들을 거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무학자들 중에서도 내가 약초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일념이 있다면 고교수 약초 TV 열심히 들어보시고 또 책도 보시고 또 주변에 많이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지식은 널리 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방효능은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성분으로 가겠습니다. 성분은 향기 성분, 방향 성분으로서 대표적으로 무스콘이라는 성분이 사양의 지표 성분이기도 하고요. 대표 성분이죠. 자, 환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가진 환상 케톤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무스콘이 약 1 내지 2% 들어가 있다. 주성분이면서도 지표성분이다. 오늘날은 이 사양이 들어간 사양이 그 천연 야생동물 보호협약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유통이 되기 어려운 그런 사정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인공사양을 이렇게 유기물 합성을 통해서 이 무스콘을 합성해 가지고 우황청심환이나 이런 곳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 사양이 들어간 것은 귀하니까 아무래도 좀 값이 비쌉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합성한 무스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우황청심환 제품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런 걸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우황청심환을 구입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천연 사양 제품도 있고 영묘향이라고 하는 사양, 그렇죠? 유사, 향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인공적으로 합성한 무스콘이 들어가 있는 우황청심환 제품도 있습니다. 가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그러나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데는 동일한 효능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의약품으로 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격 차이가 좀 난다 하는 것을 알고요. 나는 천연 사양 제품을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약사님한테 그걸 골라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마 한 제약회사에서 나와도 그런 제품이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100세 시대에 본인의 그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안드로스탄 유도체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호르몬 계통의 유도체들이고요. 여러 가지 유도체가 지금 분리돼서 보고가 되어 있네요. 다음에 콜레스테롤,
함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양리는 중추신경 흥분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호흡 중추와 심장을 흥분시킨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럼 심장 기능이 저하된 것은 좀 항진시켜 줄 수가 있겠군요. 혈압 강화 작용이 있더라. 혈압을 좀 낮춰주는 작용이 있더라. 그리고 순환계에 대한 작용이 있는데 심기능 항진, 혈압 하강. 심기능이 항진이 되면 대부분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만 혈압은 하강시키면서 심장 기능이 극히 저하될 때 그걸 정상화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염작용이 있더라. 그리고 남성 호르몬 양작용이 있더라. 안드로스탄 호르몬, 안드로스탄 계열의 유도체가 들어있다는 말을 했죠. 남성 호르몬 비슷한 효과가 있더라. 그 관련된 유도체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백혈구 유주 저지작용이 있더라. 이것이 이제 펩타이드 약물질들이 이런 효능을 갖더라 라고 하는 양리가 보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황청심환 사양이 들어가 있는 대표 처방이 되겠고, 아까 말한 또 그 외에 사양이 들어간 처방들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우황청심을 한번 보죠. 자, 중풍으로 졸도를 해서 의식이 몽롱하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중얼거리고 입이나 눈이 돌아가고 팔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구급 상황에 사용한다. 자, 중풍, 그죠? 초기 증상 중풍에 사용할 수 있겠군요. 뭐 중풍 후유증에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경성 심계항진증, 그러면 노이로제, 뉴로시스에 의해서 심장이 망동을 할 때, 또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심장이 망동을 할 때, 이럴 때 우황청심환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불안정이 올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경풍, 어린이 경기가 있을 때, 어린이들이 아주 고열에 시달리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어린애들은 열기가 많기 때문에 몸 안에 양기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조금만 열이 나도 경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다. 뇌졸중, 후유증 등에 쓴다. 뭐 뇌졸중이 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한방적 그죠? 병리로는 이게 중풍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풍, 뇌졸중, 의미는 동일한 어떤 의미로 들여다봐도 되지 않는 용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황청심환은 우리가 이런 중풍이나 최근에 이와 같은 뇌졸중 상황이 오면 큰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치료 후 후유증 관리나 또는 중풍이 오기 전에 그런 뇌졸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우황청심환을 사용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공황장애나 신경증으로 인해서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하고 정신이 불안정하고 할 때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먹더라도 병용 투약을 할 수 있겠다. 같이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식전이나 공복에 우황청심환, 식후에 신경정신과 양약 이렇게 병용하면서 증상을 좀 같이 완화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약을 먹지 않는 그런 환자들, 아직 그런 증상이 있지만 아직 약을 먹지 않는 그런 미약한 신경증 또는 공황장애 이런 것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우황청심환을 먼저 복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 환약보다는 이 액제, 물약으로 나온 것이 더 크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물약은 아무래도 흡수가 더 빠르고 효과가 더 신속할 것이다. 제제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약이 아니고 물리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더 신속하게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물약으로 된 의왕청심환을 여러분들이 복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양 의왕청심환 이걸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